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8일 월요일 순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이제 저희 장르만 여의도도 완전히 총선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고요. 사람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 출연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물론 이제 사람 이름은 똑같고 출연료도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용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철저하게 정신교육을 시켰고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로 완전히 변신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먼저 모셔다 놓고 오늘 방송에 대해서 작전을 한번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네, 정프로가 일요일에 카톡을 보내서 네. 주말에 카톡 보내는 사람은 그 정강현 부장이라고 정치부장 있거든요. 그분 말고는 없었는데 주말에도 일하라는 그저 예. 카톡 같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마요? 괜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팩트인데요? 그럼 내용까지 다 얘기를 해. 무슨 사적인 거 보낸 줄 아니죠. 알잖아. 월요일에 자는구나. 누구가 나오니까 일 잘하라. 인터뷰 준비 제대로 그래. 해라. 네. 뭐 이렇게 여러분 일침을 놓으셨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카톡으로 이제 사람이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카톡이 일절 없으시고 말로 조지는 게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네. 행복했잖아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저 운동 시작했습니다. 운동 시작했고요. 네, 마라톤도 오늘 게스트를 게스트 보고서 데뷔요? 시작할까 마라톤에서. 합니다. 마라톤 시작했고요. 네네네. 오늘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안철수 의원이 나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2011년인가요? 그때 무릎팍 나올 때. 네. 그때부터 한 1년여 동안 정말 위인전도 나왔어요, 안철수. 그렇죠. 그 뭐죠? 후? 이렇게 아이들 네, 보는 네, 네. 그 위인전 거기에도 안철수 의원 나옵니다. 정프로 것도 있어요? 후예요? 예. 유재석도 있고 후와 정프로도 있어야 되는 유죠. 거 아닌가? 후와 유. 잠깐만, 네. 유재석 씨 있어요? 뭐 그 유재석 위인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뭐. 그럼 뭐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네. 정영진 내 위인전 나와야. 네. 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안철수 의원을 오늘 모시고 네. 사실 뭐 어찌 보면 안철수 의원한테 물어볼 게 뭐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어느 방송에서도 못 들어보셨을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겁니다. 네. 우리 이상민 씨도 준비가 돼 있죠? 저는 하루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그날이 됐습니다.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야, 나와! 부장입니다. 네. 자, 안철수 의원 잠시 네. 후에 모셔놓고 뭐 그냥 뻔한 뭐 앞으로 뭐 총선 준비 어떻게 하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밥을 안 사신다는데 이유가 뭔지 뭐 이런 것도 여쭤볼 예정이고. 그걸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안철수 의원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걸 여쭤보지 매일 그냥 뉴스에 나오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엽적인 걸로. 네, 됐죠?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시고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는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공략할 예정인지 잠깐만 그 전략을 한번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전략이요? 전략. 신혜원 예. 주말 사이 내 바꾸라고 했죠? 손을 또 들어야 되나? 공략이라기보다 아니, 전에 현장에서 좀 뵀으니까 에헤. 그리고 또 안면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막 들이대긴 쉽지가 않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약점 뭡니까? 약점이 없어요. 왜냐? 약점이 없다고? 왜냐? 복구 아니에요, 복구? 왜냐? 곤란한 네. 질문을 해도 네.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만 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점을 공략해서 내가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도 하하하 웃으면서 나 흉내를 못 내겠네. 아무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지? 이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안철수 의원 지금 이제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네.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을까, 앉는 게 나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한 일 없으시면 어떻게 모셔볼까요? 조금 더? 조금 더 있을까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좀 약간 긴장하신 모양입니다. 왜냐면 이제
요런 분위기의 인터뷰는 사실 익숙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래서 안철수 의원 두 마리의 하이에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안 의원님이 네. 이렇게 긴 인터뷰를 자주 나오진 않으세요. 아, 그래요? 뭐 아침 라디오나 이런 그렇죠. 데는 종종 요새 전화 연결로. 네, 전화 연결로 많이 네. 나오시고 어. 보이는 라디오 출연도 하고 하시는데 네. 뭐 길게 한 거는 예전에 그 JTBC 썰전이 있었고 썰전. 그 이전에는 아마 무릎팍도사가 마지막이 아닐까. 아니죠. 그 사이에 한 번 있었죠. 대선 토론? 대선 대선 때. 토론. 아,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 토론인데. 아니 말고 그 네. 대선 인터뷰가 있었어요. 아. 삼보 TV에서 아. 그때 한 90분인가? 아 맞네. 네. 그때 한번 인터뷰를 했었었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한 30분 넘어가니까 네. 약간 어? 목소리가 자, 들립니다. 그분의 음성이 자, 들렸습니다. 안철수 오셨습니다. 의원님을 모시고 그러면 오늘 장름한 인터뷰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예. 먼저 할까요? 예. 일부러 제일 마지막.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안철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 이렇게 네. 한때 얼굴이 네 더 좋아지셨어요. 네, 얼굴이 네, 네. 뭐 손 좀 되셨습니까? 아니요, 저기 네. 마라톤을 하다 보면 건강이 좋아지죠. 예, 건강도 건강이고 피부도 좋아져요. 아 그렇습니까? 예, 피부에 있는 불순물들이 네네네. 42.19kg 동안에 네네. 못 견디고 다 이제 탈출해요. 이거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죠? 아니요, 없어요. 아, 의사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당연히 있다고 할 줄 알았는데. 환자 안 본 지 오래돼서 이제 돌파리 의사. 정치인 네. 다 되셨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전에 이제 정말 막 국민적인 영웅이었다가 네. 일단 이제 약간의 부침을 겪다가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약간 떡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안철수 의원님의 여러 정치 이야기 또 생활 이야기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사실 모르는 분이 별로 안 계셔서 저희가 뭐 소개해드리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그래도 우리 안철수 의원님의 지난 기나긴 인생 역정을 네. 살짝 한번 짧게 추격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살려주시네. 아, 고맙습니다. 네, 멋쩍을 두렵습니다. 뻔했는데. 네. 네, 안철수 의원입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셨고요. 60인 동안이셔. 네,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 마치셨고, 아이고야. 1986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요. 서울대 의대입니다. 88년에는 의과대학원 석박사. 음. 예. 91년에 박사 지내셨고요. 떨립니까? 약간 아, 엄청 떨리네요. 왜 이렇게 떨어? 네. 이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와튼 스쿨. 여긴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와튼. 네, 동문입니다. 트럼프 후배입니다. 네,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며 트럼프와의 찐 동문을 또 한때 강조를 하셨고요. 의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나는 컴퓨터 백신을 좀 마련을 하겠다 해가지고 벤처 기업의 CEO로 또 변모를 하십니다. 네. 이후에는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서울대 융합대학 원장까지 아하. 지내십니다. 네, 서울대 남들은- 융합대학원은 사실 안 의원님 때문에 만들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어떤 자리입니까? 간략하게. 교수분들 네. 관리하는 게 대학원장 자리거든요. 네. 정치보다 더 힘들어요. 말을 안 듣죠, 교수들이? 예, 말을 안 들어요. 모두 다 본인이 총장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학장이 뭐 대학원장이 뭘 하겠습니까? 교수 말이 안 먹힙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척척 성공하시면서 네. 한때는 위인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벤처 CEO 1위셨는데 네. 갑자기 정치를 도전을 하셨어요. 네, 18대 대선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 단일화, 19대 대선에는 누굽니까를 외치면서 네. 잘 달리나 했더니 결국 낙선.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네. 대선 스코어 이철수 1 낙선인 상황입니다. 단일화의 그렇습니다. 아이콘이죠. 국민의힘과 합당 후에는 전당대회에 참여했으나 아깝게 낙선. 그래서 철수할 수는 없죠. 최근에는 용산과 불협함도 없어지고 분당과 지역구도 사수하고
정치적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강조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건 우리 의원님실 쪽에서 네. 요거 안 끼워놓으면 출연 안 하겠다고 그래서 요거 반드시 끼워넣었어야 됩니다. 의원님 이거 의원 대표님이 끼워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모진이 알아서 넣은 거예요? 참모진이지. 저는 저 마라톤 한 다음에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보좌진이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네요. 지방 비중이 줄어들었죠. 지방 비중.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마라토너로 좀 변모하셔가지고 4시간 33분 만에 그 42.19km 다 진짜 완주하셨던 않아요. 거 아닙니까? 네. 완주 자체가 체력입니다. 완주 자체가 원래는 들어가요. 3시간 40분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왜 늘어난 겁니까? 왜 그러냐면 네네. 이번에는 좀 저기 경치 구경도 하고 천천히 달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초반에 너무 빨리 달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쉬다가 네. 이렇게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약간 정치 인생의 초반에 너무 빨리 달리고 약간 좀 오버페이스를 했던 예.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과거를 거예요. 의미하는. 네, 이제부터 제 페이스를 지키겠다. 42.19km를 달리시면서 어느 지점이 제일 힘듭니까? 저 같으면 이제 32km를 32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달려도 33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고비가 오는구나. 죽음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꾸역꾸역 고생하면서 33, 34 이제 저 거의 뭐라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을 뚫고 결국은 꼴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달려온 마라톤처럼 지금 우리 안철수 의원님은 정치 역정을 묵묵히 페이스대로 32km 왔어요? 정치 역정에? 정치 역정에 32km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아무리 달려도 33이 안 보이는 지금 제일 힘들 때구나.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네.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대신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랑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사실 지난 10년간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일방적인?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계속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비판하고. 저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짝사랑의 반대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방적인 관계. 짝미움. 예. 저는 관심이 그냥 없고 시기 그쪽에서만 아닙니까? 계속 네네네. 했던 그런 관계죠. 의원님은 무관심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왜 그렇게 안 대표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보세요? 제일 처음 나온 선거에서 아마 저한테 큰 차이로 떨어졌죠. 노원이요? 예, 노원에서 네. 그것도 제가 3번으로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2016년에 3번으로 나왔는데 음. 그때 1번이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그다음에 2번이 민주당, 그다음에 3번이 국민의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20% 넘게 어쨌든 1등을 하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는 아예 그 선거 그 비용 보존도 못 받는 그 정도로 그냥 찌부러들고 네네. 그랬던 선거였죠. 근데 뭐 아마 그게 무관심이라고는, 상처가 네. 좀 컸을 겁니다. 무관심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노원 뜨신지도 좀 됐고 예. 좀 앙금이 사라질 법도 한데 얼마 전에 또 그 복집에서 칸막이 두고 또 또 그 불편한 얘기를 예. 왜 꺼냅니까? 그렇다고 신혜원. 아유 그것도 제가 먼저 대표님이 먼저 욕해서 아니요. 자기가 조용히 하세요. 이봐 신혜원이 그만해. 나가는 꼴 보고 싶어. 잘했죠. 했다고 하던데.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때 저 중진 기자들 그러니까 부반장이라고 해요. 예.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게 인터뷰 자리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저 너무 혼자에다가 기자 5분이니까 그분들이 물어보길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뿐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근데, 묻기. 근데 목소리가 예. 아무래도 딱 안 의원님 목소리가 딱 들리니까 옆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거군요. 예, 뭐 그랬나 보죠. 소화가 안 됐나 보죠. 거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복집에 네. 방 1, 2, 3이 있었는데 네. 이제 안 대표님 계시고 이준석 대표님 있고 예. 옆방에 또 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었어요. 아하. 예,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나 아니야 이랬더니 예. 내가 욕한 거 아니야. 아, 방이 세 개가 다 들려요, 그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방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칸막이. 그 칸막이죠. 아. 그러니까 위가 비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처음에는 이거 요리를 잘못해서 독이 좀 들어갔나? 지금 복을 먹느라. 공어독이 예. 들어갔어. 아, 유머가 많이 늦으셨습니다. 원래 쓸 실력입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 몇 번 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디어 통해서 제일 많이 뵀고 직접 뵌 적도 있는데 실제로 유머 감각은 제가 그렇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전에는. 또 오늘 보니까 유머 감각, 여유 엄청 늘어나셨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저 사실 저 지역에서 네. 이렇게 다니면은 축사를 많이 해요. 네네네. 근데 얼마나 형식적이고 지루합니까? 그냥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가기를 이렇게 선수들이 막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꾼 게 농담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바로 지난주에 네. 여자 축구팀들 경기가 있었죠. 네네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아저씨들이 축사하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지루해. 예, 그래서 제가 네. 퀴즈 하나 내겠다고. 퀴즈 하나 냅니다. 예, 축구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카페가 어딘지 아시냐고. 아, 맞춰보자, 우리요. 축구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카페요? 예, 제일 좋아하는 카페? 빨리 맞춰봐요. 백다방은 아니고. 사커 뭔가요? 네. 아, 요럴 때 이제 딱 뭐 하나 나오거든요. 네. 공차. 이봐 정영진이 빨리 웃어. 아, 공차. 그래서 그날 이제 저기 끝나고 나서 사진들을 같이 찍는데 네. 구호가 공차가 됐습니다. 대표님 이런 개그 연구하시는 시간을 혹시 따로 두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예. 에이, 갑자기 생각난 건 아니겠죠. 아니, 보좌관 누가 준비해줬겠지. 아니요. 보좌관들은 전혀 준비 안 합니다. 아니, 보좌관들이 지금 여기 다 해줘. 예. 우리 장병관 선배도 있고 다 지금 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저 다 모른 척하고 있어요. 축사 도움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진짜요? 예. 와, 그런데 그걸 생각해내셨다, 공차를? 아이 그럼요. 야, 대단하신데. 그리고 어디 공공기관을 갔어요. 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공공기관 가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기 한국인 304명이 모인 공공기관이 어딘지 아시냐고. 한국인 300 한국인 304명. 304명이요. 공공기관 중에 무서워. 304명? 아, 이거 진짜 맞추고 싶다. 304명? 304명. 이건 공차보다 난이도가 낮습니다. 아 그래요? 304, 304, 304, 304. 3명. 와,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은 304, 몰라요? 304. 한국인 304. 한국인 304. 아니 누가 맞추래 스태프. 일이나 하란 말이야. 진짜 맞추면 어떡해. 잘했죠. 한국인 304. 연구하네. 한국 인삼고. 와, 근데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다. 웃기죠, 근데 웃기죠. 아, 이건 만드신 거가 맞는 것 같아, 진짜. 예, 뭐 만들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안철수 어지럽네요. 두 개 들으니까. 근데 확실히 이준석 전 대표보다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 네. 아, 예. 이준석 전 대표보다 못하는 게 하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 돈이면 돈. 네. 이준석 네. 대표 당선이면 당선. 네. 그렇지. 또 백지도 있고 대표도 네, 네. 있고 백지도 대선도 그치. 있고. 네. 야.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이제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지금 탈당해서 네. 신당을 창당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뭐 지금 질문을 하셔서 답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네네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먼저 뭐 이야기하거나 그럼요. 그러진 네. 않습니다. 네. 근데 예고를 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옛날에 신당 창당할 때 예고는 안 하거든요. 네. 그냥 나와서 그때부터 아. 시작해서 신당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데 네. 지금은 당내 소속돼 있으면서 신당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예, 예. 사실은 상식적이지는 않고 음. 그래서 저는 아마도 탈당 안 할 거다. 탈당 안 해요? 예, 신당을 안 만들 만들 거다. 거다. 오.
오. 그렇게 예측을 보고 하죠. 계시고. 그런데 뭐 만에 하나 탈당을 하더라도 그게 성공 확률은 아주 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당 만들어 보셨으니까 예, 그럼요. 쉽지 않잖아요. 그 아, 사람 어렵죠. 모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신당을 만들 때 우선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전국구에 다 후보를 냈죠. 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현역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10원 한 푼 안 받고 네. 전부 다 제가 돈 내 가지고 이제 창당을 하게 됐죠. 돈을 개인 돈을 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요? 예,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하고 제가 돈을 내서 그렇게 신당 창당을 했죠. 그럼 이 소문이 잘못됐네. 아니 저 정치인분들 뭐 기자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예, 안철수 의원님이 그렇게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밥을 안 사고 밥 안 사고 돈 안 쓰고 예, 너무 그게 짠돌이다. 밥 먹은 분들은 말은 안 하고 이제 밥을 안 먹은 분들이 말을 하다 보니 예. 신혜영 기자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먹었어요? 근데 실제로 밥 예. 사주세요. 예. 그러니까 네. 참 소문이 예. 악의적이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네. 다른 두 당과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람을 1번이 물리학 박사 신용현 의원, 그러니까 저 비례대표죠. 비례대표 1번. 그다음에 비례대표 2번이 그 서울대 총장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물리학 박사입니다.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당대표가 의학 박사라서 예. 완전히 다 박사네. 삼박사. 예. 그런 식으로 네. 확실히 차별화를 해서 국민들께 각인을 시켰죠. 근데도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38석을 만들어서 잘 됐죠. 예, 예. 한국 정치 역사상 70년 사상 저 유일한 성공 사례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근데 유지를 왜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유지를 못한 이유가 그 직후에 이게 아무래도 눈에 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리베이트가 있다고 조작을 해서 덮어 씌웠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저희들이 선거를 할 때 여러 가지 홍보를 외주를 주게 되는데 음. 그걸 리베이트 자금이 오고 갔다고 이렇게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구속을 하고 네. 한 사람 앞에 혐의를 10개씩 붙였죠. 못 살게 구는구나. 예. 근데 결국은 3년 후에 네. 그러니까 조작으로. 1심에서 전원이 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 2심에서 전원이 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전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야. 전원이 다 무죄. 이런 아마 한국 역사상 70년 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건 보도도 잘 안 돼, 그죠? 국민들이 네. 처음에만 기억하고 맞아. 3당이 저렇구나 하고 실망만 하시고 나중에 그게 다 무죄가 되면은 다 기억도 못해. 기억도 못 하세요. 아. 그게 지금 3당이 어려워진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그 맨 처음에는 아니 검찰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야 3당 나왔으니까 없애버리지 이러진 않았을 거고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예, 누가 시킨 거예요? 뭐 위에서 시켰겠죠. 위라면 누구였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위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안 대표님 진짜 좀 훌륭하시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네. 그 당 운영하시면서 좀 억울한 일들이 있으실 때도 일단 먼저 대표로서 좀 책임지고 사과하시고 예. 그렇게 막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책임지는 모습을 많이 아, 보여주신 그래요? 측면이 있다. 아. 이렇게 훈훈하게. 밥 한 번 더 먹죠. 예, 복국 드세요, 복국.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3당 아마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기세가 올라 있고 혹은 뭐 또 같이 하는 분들 막 여기저기서 인터뷰 나오고 하니까 좀 기운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성공한 다음에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만약에 성공하더라도 아마 그런 말씀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철수 의원과 함께 이제 하나하나 좀 현안 얘기도 좀 해보고요. 요새 보니까 네. 그 옛날에는 그 아까는 뭐 개그감이 뛰어나다고 하셨지만 음. 사실 아재 개그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음악으로 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음악? 예. 아. 음악을 많이 들으시나 봐요. 거의 요새. DJ입니다. 저 사실 저 마라톤 하면서 음악 들으시는 심심하니까 음악을 계속 들어요. 네. 그 그래서, 제가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네. 이어폰이 네. 충전하면 9시간 가요. 어디 어디 거예요? 거예요?
저기 그 애플에서 나온 건데요. 아. 예, 뭐 구체적인 그거는 광고가 되니까 네네네. 말씀은 안 광고하셔도 드리겠습니다만. 되는데 네. 애플 예. 건 뻔하지 뭐. 에어팟. 에어팟. 네. 콩나물. 예. 네. 근데 요새 그렇게 음악의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번에 김기현 대표 사퇴하고 나서 음. 제주도의 푸른 밤을 한번 듣고 싶다. 아, 그렇죠. 예. 무슨 의미일까요? 가사 있잖아요, 노래. 예. 떠나요? 떠나요. 둘이서. 둘이서. 누구랑 떠날까요? 예,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랑 이준석 둘 다 떠나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 사실 어떤 언론에서 네. 갑자기 안철수의 음악 캠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배철수가 아니라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곡들이 네. 왜 곡을 추천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보는 분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라 그런 뜻에서 음. 제가 음악 추천을 한 겁니다. 조금 쉬시라 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면 어쨌든 김기현 대표랑 전당대회 때 경쟁을 시기에 붙어서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또 막 그 위가 또 힘을 좀 썼고 그때도 뭐 카톡방에서 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예, 뭐 난리가 있었고 네. 예. 했었는데 그럼 지금 생각하시기에 내가 당 대표 됐으면 나는 사퇴 안 했다. 어떠십니까? 아마 많이 달랐을 겁니다. 오히려 사태에 이렇게 몰리게 되는 과정이 결국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의 지지율이 거의 그냥 30%대로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온 건데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때 김기현 전 대표가 가지고 온 것이 당정일치입니다. 예. 네. 근데 당정일치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유럽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내각제 네. 네. 할 때 네.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당들이 다른 정당과 연합해 가지고 행정부를 차리니까 예. 그럴 때야 당정일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제에서는 중요한 게 당정일치가 되면은 그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은 직접 국민과 접점이 없고요. 대신에 정당은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민심을 짓죠. 잘 압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민심과 약간 동떨어진 뭐 그런 발언이나 결정이나 정책을 낼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나서서 그것 말고 민심과 더 밀접한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해줘야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대통령실의 그 지지율에다가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은 말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묶여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가 민심에 가까이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국민들께서 알아주신다. 그런 뜻이죠. 네. 대표님 했으면 충분히 견제할 수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네. 실제로도 제가 이태원 사고부터 해서 예.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들을 계속 제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졌으면 그 당시에 좀 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납득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정부에 협조도 하고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대통령이랑 소통은 지금은 안 되고 계시죠?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그 사실은 일반 평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소통하기는 어렵고요. 당의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대통령을 보시면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독대를 한다 했을 때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니 의원 우리 뭐 유난연대니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관을 주세요. 지지율이 꽤 안 나옵니까? 김기현은 도망갔고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했을 때 어떤 약간 위축되신 것 같은데 아니요, 대통령 저 바로 앞에 보니까 사실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세 가지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정 기조의 대전환.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념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민생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국정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 하듯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네. 이렇게 뽑아서 써야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내각에도 들어가고 이번에 후보로도 나와야지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예.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설명드렸던 건강한 당정 관계, 네. 당정 일치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민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저 국민의힘이랑은 잘 맞으세요, 당이랑? 국민의힘이랑 한테 제가 맞는 부분은 없는데. 두드려 맞는다 그 말 아니었어요? 이봐 댓글창에 누가 안 웃는 거야? 개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이랑 네. 안철수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랑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저랑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죠. 뭐 그럴 수 있죠. 마찬가지로 네. 정당도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건강한 정당입니다. 네, 네, 물론 그게 뭐 전체를 포괄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 중에서 속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 어느 쪽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예를 들면 뭐 오른쪽 왼쪽으로 해야 되나요? 저는 중도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국민의힘 있습니다. 내에서도 중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전체 중에 가운데셔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 그 중간쯤에 계셨었던 거잖아요. 예, 그랬죠. 3당 할 때 특히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내에서 가운데 또 늘 네. 가운데. 왜 그러냐면 극중주의. 저는 언제나 네. 그 이념적인 그런 좌우가 아니고 네네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용적이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야, 썼어요. 네. 근데 그 15권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인상이 깊은 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근데 진정한 균형 감각은 양극단의 정확하게 중간에 서 있는 정적인 그런 뜻이 아니다. 네. 진정한 균형 감각이란 양쪽을 오고 가면서 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시점에 가장 적정한 위치에 있는 것. 네. 그러한 동적인 개념이 정말 진정한 네네네네. 그런 가운데. 균형 감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사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북 관계도 네. 어떨 때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정말 아주 그 긴장이 고조되는 네네네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확하게 중간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진정한 균형 감각이 아니다.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12년째 왜 새정치만 하고 있냐고 도대체 뭐 하고 싶은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아주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 비판도 있습니다. 대표님 별명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예, 어떤 별명들이 있죠? 뭐 저희 나무위키 뭐 해가지고 네. 뭐 나옵니까?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네. 오늘 아까 봤어요. 안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안 대표님 별명이 뭐가 있었지라고 했는데 별명만 가지고 문서가 따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주요 별명 몇 개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보시면 네. 뭐 강철수, 안파고, 루이 안스트롱 이거 누굽니까 이것 때문에 루이 안스트롱. 네, 또 있고 좀 안 좋은 별명으로는 네. 간제비, 예. 간철수. 근데 뭐 그거는 네. 저보다 아니, 더 그거는 심한 사람들이 요즘 그쪽은 많이 나타나서 안 사라지고 많다. 있고요. 뭐 마음에 드는 별명 있으세요? 뭐 이 중에? 아니요, 저 별명에 대해서는 저는 저 뭐라고 합니까?
선호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별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알아서 다 부르는 보면 거죠. 사람들이 네. 거기에 따라 판단하시는 거니까 네. 그게 또 그 일반인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대표님은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별명이 아닐까. 철수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철수. 예. 그래가지고 예? 무슨 말이에요? 철수는 무슨 말이에요? 철수가 네. 철수했다. 뭐 이렇게 어디 네. 저 출마했다가 철수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예. 또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근데- 거죠? 뭐 정치의 동적인 이런 걸 언급하셨지만 주요 순간마다 이렇게 철수. 주요 사실 제가 순간마다- 철수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제가 사진도 준비했어요. 네 번의 철수. 저는 양보만 했습니다. 아, 양보. 예, 양보와 철수는 다른 거거든요. 안 양보. 안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래 3당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사진 예. 나오네요. 예. 아. 근데 어떤 사진? 박원순 시장 전 아, 저거. 서울시장 그러니까 두 번, 네. 대선 두 번. 저 때가 보시면 전부 다 3당일 때입니다. 아. 3당일 때 결국은 1당, 2당의 후보들이 사실 3당이 1등을 하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결국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믿는 후보를 네. 밀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근데 거죠. 3당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3세력을 원해서 이 3당을 지지했는데 예. 이 사람이 결국은 양보해. 양보해서 될 사람한테 간다라고 하면 그 3당의 지지자들은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상처받지. 예,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3등으로 저 당선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나은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네. 양당의 일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양보할 일이 없죠. 아, 그래요. 혹시 예전에 돌이키셨을 때 내가 그때 양보 안 했어도 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순간 있으세요? 됐을 때 많지. 약간 후회된다. 서울시장 무조건 됐죠. 뭐. 저는 그러니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아. 저는 뒤돌아보면서 감정 소비하는 후회는 하지 않고요. 네.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런 일은 없고요. 근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단일화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또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시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음.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저는 그나마 제대로 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람을 안 도와줘서 자기가 졌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니까요. 네.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네. 누가 좀 그러면 보실 때 여기 이상민 씨 거. 아, 제 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는 좀 만족하신 편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좀 바꿀 고쳐야 될 것. 필요가 있다. 예, 음. 그걸 고쳐야 네네네. 된다. 그리고 또 저는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네. 왜 그러냐면 어떤 정부건 간에 성공을 해야지 국민도 행복하고 국가도 잘 살게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정말 정권을 가진 사람의 필수적인 그런 의무 아니,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비판 지점이랑 저도 약간 좀 공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사실 많이 할 수 있죠. 국민을 위한 정치해야 된다. 그리고 뭐 여당과 청와대는 여당과 용사는 뭐 서로 경쟁적인 이런 관계 뭐 등등 좋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은 정치가 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 안철수로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 건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다. 이거는 저 국회의원 300명 다 똑같은 얘기 할 테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정치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는 줄 잘 서는 사람이 새치기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 줄 잘 서는 사람이 새치기 당하지 않는 사회. 예. 그리고 걱정. 정말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네. 그리고 땀 흘린 만큼 그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 정치 뭘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런 상식적인 사회가 네. 필요하죠. 그 누구나 다 근데 원할 텐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제가 처음에 정치를 하면서
정치학 교과서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치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권력에 의한 자원 배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다가 자원을 이쪽으로 옮겨준다. 이런 건데 뭐 가슴에 안 와닿아요. 뭐 한정적 자원의 권위적 배분 뭐 이렇게 아마 정의가 보통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틀을 만드는 일이 정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서 교육제도라는 틀 아래서 교육을 받고 네.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의 그런 뭐 공기관이라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는 복지제도라는 틀 아래서 네. 여생을 보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틀을 제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틀이 제대로 잘 안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바꾸거나 또는 우선순위를 네. 좀 더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이번에 이기면 우리 편들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두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뭘 고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원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치가 해야 되는 일. 네. 제대로 된 틀을 만들고 음. 우선순위를 제대로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뭐가 제일 우선순위입니까? 제일 큰 우선순위는 사실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R&D 관한 예산. 네. 문제라든지 또는 복지제도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복지제도- 연금 얘기 많이 하셨죠. 예, 연금 개혁이라든지 교육 개혁이라든지 네. 뭐 할 일이 진짜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많죠, 근데 많죠. 예. 예를 들어서 복지 다 치면. 국민연금이 왜 문제냐? 네.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좀 과장되게 말할게요. 예. 국민연금은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복지제도입니다. 아, 국민연금 자체가 예, 그럼 뭐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복지제도라는 게 네. 서로 못 사는 사람, 저 힘든 분들에게 저 보조를 해드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게 복지제도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1원을 내면 결국은 국가에서 1.4원을 돌려받는 좋은 제도죠. 네네네네. 근데 네. 그 소득 10분위까지 이렇게 보면 네. 10분위를 제일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볼 때 이분들은 거의 100% 가입을 하세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가입 기간도 40년 거의 다 채우십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근데 1분위에 있는 분들은 가입도 많이 못 하시고.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고 네. 그나마 저 10년 정도 밖에는 가입 기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원을 가지고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이 나눠줘서 결과적으로 보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모순된 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소득자는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고 고소득자가 국민연금 많이 가입해서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소득자 예를 들면 말씀하신 소득 한 1분이나 2분이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여러 뭐 혜택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보장을 좀 하고 국민연금은 어쨌든 이거는 내가 낸 돈을 나중에 이제 투자금으로 이제 다시 좀 불려서 내가 돌려받게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지금 그래서 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네.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받고 한쪽은 저기 더 내고 더 받자. 그거야말로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그럼 악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거고. 그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네.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아, 소득이 낮으신 분들께 더 잘 가입해서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그 가입 기간도 길어지니까요. 그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세금에서 나와야죠. 세금에서 나와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국민연금만 네. 그 노후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국민연금에다가 기초연금에다가 퇴직금에다가 음. 이런 것들을 층층이 이렇게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그렇게 네. 잘 설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제대로 여기에 집중을 해서 고쳐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여서 음. 받는 분들과 앞으로 내야 될 젊은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저는 모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혁하려니까 말이 많았어요. 네. 서로 이견이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100일 전 국민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대토론을 할 수 있나요? 예, 100일 동안 네. 모든 방송에서 토론회를 하고 그 얘기를 타운홀 미팅을 마을별로 네네네. 해서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100일 동안 하니까 네.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습니다. 음. 그러면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대표님 대선 또 나오실 거죠? 아, 왜냐면 이거 하려면 대통령 돼야 돼. 그거는 솔직히 근데 그렇잖아요. 대선을 제가 경험해보고 나서 느낀 게 네. 국회의원은 자기가 결심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선거는 제가 보니까 먼저 국민들이 지금 시대에 어떤 그 상품을 또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시대 정신이 있죠. 이런 어, 시대 원하는. 정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에 가장 가까운 후보가 네. 현존하는 후보 중에 누구냐. 그래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살아 계실 때 대선 출마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하고 안 맞았던 거죠. 그 시대가 이제 받아줘야 되는 거고. 예. 아니, 그래서- 승리자 뭐 그런 질문을 해. 우리 동훈이가 있잖아. 동훈이한테 그런 질문해야지. 계속 말씀하시고. 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그때 중요한- 예.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이 되면 네. 그 당선돼서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 뭐 거기에 안 맞는 사람 같으면 사실 오.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그래서 아무도 네.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우리 안 의원님의 지지하신 분인가 봐요. 네. 성남 총각이라는 분이 안철수 의원님 국힘 비대위원장이 되셔서 응석바지 이준석을 제명하고 총선 승리 이끌어 주십시오. 라면서 성남 총각이면 유권자신가? 유권자죠. 유권자. 성남이 4개 선거구고 그러니까 저는 네. 분당 갑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포함되시겠지 말이죠. 그렇죠. 아니 뭐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뭐 비대위원장 얘기 나와서 하는 제 질문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인유한 위원장을 추천을 하셨잖아요, 공동으로. 네. 본인이 직접 등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저보다도 예. 오히려 그 공동선대위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또 인요한 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의원들끼리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의 그 공통점이 네. 첫 번째는 정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과 네. 너무 가깝지 않아야 네. 그래도 당이 네. 그래도 당정의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 네. 수가 있다. 그래서 한동안 안 안 된다. 된다. 그다음 또그 반대 의견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런 예. 이야기들인데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양지론, 음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지에 있는 네. 일명 뭐 친윤이라고 하고 좋은 지역구 예. 가 있고요. 또 음지에 있는 분들 비윤에다가 또 당선 확률이 좀 떨어지는 예. 지역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네. 그렇게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게 더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대표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가요? 기자, 나는 네. 대선 나갈 겁니다. 예. 아이고 또 모른다고. 그런 짜치는 건 안 해.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좋아합니까? 저랑 관계가 좋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많습니다. 다선 의원도 있고 초선도 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들이 보통 어떤 생각이 있으면 사실 혼자서 그 의견을 내시는 것보다는 이제 공통의 의견으로 이게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할 때 또 힘이 실리고 하니까. 예. 이제 의원님, 대표님은 또 말씀하실 때 이제 보통 안 대표님 개인으로서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기자들한테 강하거든요. 좀 세력이 그러니까 뭐 안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죠. 네. 올해 초도 아니죠.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저하고 윤상현 의원 둘이서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를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배를 엎지 마라. 어허. 그렇게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셨어요. 지금 배 침몰하여. 근데 오히려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나면서 네. 이제는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제일 위험한 게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제일 위기라고 보는데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죠. 예. 그런데 상황은 좀 더 안 좋아져서 그때는 수도권이 위기였는데 지금은 전국이 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조치를 해야 되고 네. 비대위원장이 빨리 선임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민생 집중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당정 관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민생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고 뭐 또 인사 잘 못해야 된다고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이 이제 항상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생에 집중하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민생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뭘 보면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정책이죠. 정책이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보다도 네.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민생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도 있고 소상공인. 그 다음에 또 약간 규모가 크게 이렇게 전 세계 기술 패권 전쟁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만약 빙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코로나 때 대출 했던 거 뭐 좀 연기를 좀 시켜준다든지 이자 탕감을 좀 해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떡볶이도 먹었잖아. 떡볶이도 먹었잖아. 한 잔도 했고 말았잖아, 한 잔도. 참 거 누가 안 먹었어? 네. 그 총수 중에서. 그러니까 나름 이제 우리 열심히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실 텐데 그럼 뭐가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좀 명쾌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얘기를 아마 정부가 듣건 혹은 뭐 시청자분들이 듣건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가 아니라 네.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고요. 정책이 네.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또 인사에 대해서도 네. 이 사람이 정말로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인지는 국민들이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정부에서 이 인사가 가장 최악의 인사였다. 최악의 인사. 네. 혹시 뭐 이건 좀 잘못했다. 아쉽다.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도중에 낙마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겠죠. 도중에 낙마하신 낙마. 분들? 누구지? 방통위원장? 예. 그게 낭만, 도중 낭만 그건 아니잖아요. 도중 낭만 우리는 아닌가요? 이제 탄핵한다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네. 저희가 낙마하신 또 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알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제가 안철수 의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했어. 안철수 의원 유튜브 채널이 네. 구독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반성해야 됩니다. 21만 구독자예요. 아니, 몇 년 하신 거예요 이게? 21만 구독자. 몇 년 정도? 몇 년 했죠? 몇 년 하셨죠? 예, 한 7, 8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바야흐로 K 먹방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도 먹방이란 단어를 써요, 그냥 고유명사처럼. 먹방.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만약에 그 안철수 의원 채널에서 먹방을 하신다 했을 때 볶국 먹방 하신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먹고 싶은 사람,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먹방 같이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사람. 네, 1번
먹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서 긴장했어요. 예, 저랑 뭐 복국한 건 어떠십니까? 좋겠죠? 하하하하. 좋아요. 2번. 그분이랑 사이 안 좋아. 그 복국은 맛있기 때문에 그 먹을 때는 금태섭이를 불러야 된다고 봐요. 3번. 김종인 나왔고요. 5천만의 복국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번. 좀 조용히 좀 드세요. 이준석이고요.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이요. 네, 네 명 중 문재인, 김종인, 한동훈, 이준석. 윤석열 중에서 대통령 없어요? 아니 난 그 떡볶이지 그. 떡볶이 안 먹고 뭐해 그. 워낙 먹방 잘하시잖아. 그 만두 좀 가져와 봐 그. 네. 아이 참 그. 네. 자, 누구로 갈까요? 저는 예. 김종인 위원장님. 오, 그래요? 예. 김종인 위원장. 사이 좋으십니까? 그래도 저 사이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네. 나름대로 정치에 대해서 식견이 굉장히 많으시고 세계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최근에 새로운 선택 이 무슨 모임 있지 않았어요? 예, 창당 네, 대회.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류호정, 뭐 금태섭, 조성주, 뭐, 네. 금태섭 이런 분들하고 예. 함께 하시는 모습 보셨는데 어떠세요? 그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나도 왜냐하면 보면 또 네. 서로가 거기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도 같이 안 하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아, 하지 그래요?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안철수 의원과 함께 했다가 돌아선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우선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네.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3당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선거 때가 되면 당선 확률이 높은 당으로 이렇게 떠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오히려 제가 좀 더 잘해서 우리 당에 그냥 계시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든 참 제 부덕의 소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안철수 의원님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현실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저는 1, 2당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만약 했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보는데 대체로 갈라선 다음에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그래서 이 사람들 김종인 위원장님도 보고 싶다고 했지만 되게 세게 비판하셨단 그럼 말이에요. 아니 뭐야, 저는 그 도대체.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그런 그래도 얘기도 한때 하셨고. 같이 뭘 했으면 전 예의상으로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다 돌아서고 그다음에 뒤에서 나중에 좀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보면 뭐가 이유가 있을까 좀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함께 주시니까. 모여서 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전당대회 뭐 올 초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보면 그 25% 정도 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또 도와주는 그런 여러 지역 위원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동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네. 결국 뭐 저도 저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한 명도 안 만나거든요. 예. 여기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이상해? 여기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한 명을 안 만나요? 늘 우린 미래를 보고 가니까 그죠? 네. 자 끝으로 딱 짧은 질문 하나만 하고 오늘 또 뒤에 일정이 있으셔갖고 오늘 그래요?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오랜만에 또 길게 하셨는데 오늘의 인터뷰 소감 또 선곡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선곡. 네, 이제 음악에 오늘의 꽂혀 기분. 계시니까. 네. 선곡. 노래 하나 DJ 골라주시면. 선곡. 네.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들장미 소녀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지 않습니다. 네. 네. 최고였습니다. 네. 들장미소님. 정말 센스 있으시고. 센스. 네, 유머 감각. 네. 정말 탁월하죠. 저는 항상 테리우스 어딨나요? 빨리 오세요. 한테리우스 아니야 혹시? 한테리우스는 네. 뭐예요? 인정 나왔어. 저건 센스. 인스타.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이 유머가 너무 없는 게 좀 늘 아쉬웠는데 우리 안철수 의원님 유머 감각. 저는 큰 정치인으로 더 성장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유머 감각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자, 우리 안철수 의원님 긴 시간 저희
얘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고 남은 유머도 더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재욱 씨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영 기자님,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